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합동과 대칭 6번째, 7번째 시간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학습할 선생님은 바로 상우쌤입니다. 교과서 64쪽부터 69쪽까지 오늘 학습을 할 텐데요. 다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쉬운 내용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학습하도록 합시다. 학습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기억나지요? 도형 개념 약속하고 그 성질을 한번 약속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선대칭 도형이라는 도형 학습했었어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대칭축이 되는 선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지요? 기억이 안 난다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고요. 학습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이번 시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점대칭 도형과 대칭의 중심을 알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또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서 점대칭 도형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꽃이에요. 꽃, 그리고 바람개비, 그리고 밑에는 잎이 보여요. 잎이 보이고 그 옆쪽에는, 오른쪽 옆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의 단면이지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풍차인데요. 풍차 중에서도 풍차의 회전하는 날개 부분에 집중해서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자,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잘 살펴보면 하나는 바람개비, 하나는 과일 열매의 단면인데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점이 같을까요? 자, 우리가 도형을 학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동이라는 부분과 지난 시간에 대칭이라는 것 조금 학습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일정하게 그림을 돌리면 같은 모양이 계속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맞아요. 그림을 여러 번 돌려도 일정한 각도만큼 움직이면 항상 겹쳐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물론 말로는 설명을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이런 부분의 공통점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자, 앞에서 살펴본 꽃과 꽃잎, 그리고 풍차에서 이 날개 부분, 앞에서 찾은 공통점이 이 그림에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잘 찾았어요. 그림을 돌리면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또 여러 번 돌려도 일정한 각도만큼 움직이면 겹쳐질 겁니다. 두 번째 활동이에요. 편형, 사변형을 몇 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뒤편에 준비물 4가 있는데요. 준비물 4를 뜯어서 여러분 겹쳐본 다음에 돌려보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요. 영상을 멈추고
준비물 4를 준비해 봅니다. 잘 되었나요? 그러면 준비물 4의 평행사 변형을 묶어서 65쪽에 있는 평행사 변형에 올려보고요. 한번 겹친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90도, 180도, 270도, 360도 천천히 돌려보세요. 자, 돌려보았나요? 돌려보았으면 처음 평행사 변형과 완전히 겹쳐질 때 처음으로 몇 도죠? 그렇죠. 180도만큼 돌렸을 때 처음 평행사 변형과 완전히 겹쳐짐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앞서 활동한 두 가지 활동을 일단 개념과 함께 약속 한번 해봅시다.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한다 해서 점대칭 도형이라고 우리 약속해봐요. 이때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약속을 한번 해보고요.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쳐지는 점을 우리 이제 대응점이라고,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약속을 이제부터 합시다. 약속할 수 있겠죠? 자, 점대칭 도형을 모두 한번 찾아봅시다. 점대칭 도형은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우리가 약속했어요. 지금 180도를 회전시켰을 때 온전히 자기 모습과 같아지는 도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는 180도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나는 180도 회전시켜도 그대로 평행사 변형의 모습을 띌 것 같습니다. 다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80도 돌려도 그대로 정사각형의 모습을 띠겠고, 라는 사다리꼴인데요. 윗변이 짧고 아랫변이 긴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인데 이걸 180도 회전시키면 대야 모양의 아랫변이 짧고 윗변이 긴 등변 사다리꼴의 모양이 될 거예요. 마는 정오각형인데요. 요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180도를 회전시켰을 때 같은 도형 뭐뭐가 보이죠? 그래요. 나와 다가 점대칭 도형입니다. 네 번째 활동인데요.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에요. 이제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림에서 보면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의 여기 중심에 보이는 점 이응이 대칭의 중심이에요. 따라서 이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를 회전시켰을 때 완전히 포개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기역을 180도를 한번 회전시켜 봅시다. 이렇게 돌리면 오는 자리가 점 디귿이 됩니다. 점 디귿. 자, 점 니은을 회전시키면 180도 회전시키면 어느 자리로 갈까요? 자, 점 니은은 따라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점 리을 자리로 오게 될 거예요. 점 리을. 자, 따라서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디귿이 되겠고요. 점 니은의 대응점은 어디? 점 리을이 될 겁니다. 이해되지요? 자, 변 기역 니은과
변, 기역, 니은과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을 각각 찾고 변 길이를 재어 대응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일단 변, 기역, 니은과 대응변이 되기 위해서는 대응점이 디귿과 점 기역의 대응점인 점 디귿 그리고 점 니은의 대응점인 점 리을이 각각 이어지는 변, 기역 니은에 대응하는 변은 변, 디귿, 리을이에요. 그리고 니은 디귿에 대응하는 변은 결국 변, 리을, 기역일 겁니다. 각각의 길이를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재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재어보았나요? 각각의 길이는 변, 기역, 니은과 대응변인 변, 디귿, 리을은 4cm로 같습니다. 또 변, 니은, 디귿, 변, 니은, 디귿과 그리고 변, 리을, 기역은 각각 길이가 4.5cm로 같게 돼요. 자, 각 기역, 니은, 디귿, 각 기역, 니은, 디귿 이 각과 각 리을, 기역, 니은 이 각의 대응각을 각각 찾아보라는데요. 대응각은 180도 회전했을 때 보이는 각, 마주보는 각이 대응각이 돼요. 따라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은 각 디귿, 리을, 기역이 될 거고요. 각 리을, 기역, 니은, 각 리을, 기역, 니은은 마주보는 각인 니은, 디귿, 리을이 대응각이 될 겁니다. 각각의 각도도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죠? 각 기역, 니은, 디귿은 50도고요. 디귿, 리을, 기역도 50도입니다. 자, 각 리을, 기역, 니은은 130도고 각 니은, 디귿, 리을은 130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응변의 길이가 어땠어요? 대응변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가 어땠죠?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일단 활동을 좀 했고요. 활동이 많이 길어지니까요. 한 5분, 1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하든지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을 멈추고 잘 쉬었나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선생님과 함께 5번째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각각 이어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180도를 돌렸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을 찾으려면 먼저 마주보는 점, 대각선 쪽에 있는 마주보는 점을 이어주는 게 좋아요. 대응점끼리 한번 이어볼까요? 자, 기역과 대응하는 점은 아마도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리을이에요. 점 기역과 리을을 이어줍니다. 점 니은을 180도 회전했을 때는 점 미음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점을 잇는다면
미음까지 이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점 디귿과 점 비읍이 대응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잇는다면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자,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 이응으로 표시해 보세요. 우리 각각의 대응점들을 이은 점들이 모이는 한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대칭의 중심이 될 거고요. 여기를 우리는 점 이응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3분 기역 이응과 3분 기역 이응과 3분 리을 이응의 길이, 그리고 3분 니은 이응과 이응 미음의 길이, 마지막으로 3분 디귿 이응과 3분 비읍 이응의 길이를 각각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길이가 어떨까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대칭의 중심과 이 대응점 사이의 거리들을 그렇다면 여러분,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길이를 한번 재어봅시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자, 이 대칭의 중심은 각각 대응점을 이은 선분의 어느 지점에 있어요? 중간 지점에 있지요. 그래요.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인데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자 점대칭 도형인데요. 대칭의 중심 한번 찾아보세요. 자, 대칭의 중심을 찾으려면 대응점끼리 선분을 이어주는 것을 하면 그 활동의 마지막에 점 한 군데에서 선분이 모일 거예요. 점 한 군데에서 선이 모일 건데요. 그 점이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이 될 거예요. 자, 점 기역을 180도 회전했을 때 대응점 점 리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점 기역과 점 리을을 이어줍니다. 자, 점 니은을 180도 회전하면 점 미음이 되겠죠. 대응점은 여기. 마지막으로 점 디귿을 180도 회전하면 점 비읍이 되기 때문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들이 이 도형 내부에 여기 이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점 자체가 대칭의 중심이에요. 대칭의 중심. 점 이응입니다. 자,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과 선분 기역 리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다섯 번째 활동에서 대칭의 중심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의 어느 부분에 있다고 했죠?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은 선분 기역 리을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해요. 자, 일곱 번째 활동이에요.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그려져 있고요. 어떻게 그려야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점 기역의 대응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점 기역의 대응점은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리을이 돼요. 자,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리을입니다. 그리고요,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점 미음으로,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 점 비읍으로 표시해 보세요. 점 니은의 대응점도 점 이응에 180도 회전해서 위치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 이응으로부터 대칭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점 미음이 되고요. 또 점 디귿도 점 이응으로부터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180도 회전했을 때 온전히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점 비읍은 이 지점이 됩니다. 찾은 점들을 이어 도형을 완성해 보세요 라는 지문인데요. 그러면 그대로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점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변, 기역 니은은 변 미음 비읍과 대응변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변 니은 디귿과 변 미음 비읍은 대응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 디귿 리을과 변 기역 비읍은 서로 대응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투명 종이가 있다면 이것을 본따서 한번 그려보고요. 투명 종이에 180도를 한번 회전해 보세요. 완전히 겹쳐지는지 겹쳐지지 않는지. 아마도 여러분이 그린 이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 될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점대칭 도형을 한번 직접 그려봅시다. 자,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교과서 69쪽에 있는 도형의 일부를 점대칭 도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다. 두 번째, 이 직선의 선분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은 선분 비읍 이응이 되도록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 점 비읍으로 표시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 디귿과 점 리을의 대응점을 찾아 점 시읒과 점 지읒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점 미음과 점 비읍, 점 비읍과 점 시읒, 점 시읒과 점 지읒, 점 지읒과 점 기역을 차례로 이어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리면 점대칭 도형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려야 될 도형은 이 부분이에요. 한번 차례대로 선생님과 함께 그려봅시다. 물론 직접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대요. 자, 점 니은과 대칭인 대응점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자, 그리기가 쉽지 않다면 가로로 몇 칸을 가고 세로로 몇 칸을 가야 이응만큼 가는지 그만큼 이동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니은에서 기역까지 가는 데는 가로로 5칸 그리고 세로로 4칸을 갔기 때문에 니은과 대응하는 점, 대칭의 중심인 이응을 중심으로 했을 때 180도 회전한 곳은 자, 아래로 4칸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로로 5칸 하나, 둘, 셋, 넷, 5 점 니은에 대응하는 점 이곳이 점 비읍일 거예요. 그리고 자, 점 디귿에 대응하는 대응점인 시옷 한번 찾아봅시다. 180점 이응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쯤에 올 거예요. 이음과 떨어진 거리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점에 올 거고요. 이 점이 점 시옷이 될 거예요. 다음 점 한번 찾아봅시다. 점 리을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자, 리을에서 이응만큼 가려면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칸 가야 돼요. 그리고 위로 4칸을 갔기 때문에 이응에서 다시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위로 4칸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와야겠네요. 여기는 점리율에 대응하는 점인 지읒입니다. 지읒. 자, 대응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대응변은 180도 회전했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니은 디귿에 대응하는 변인 변, 시옷, 비읍이겠고요. 미음, 비읍에 대응하려면 니은, 기역에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도 쭉 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디귿, 리을, 변, 디귿, 리을에 대응하는 변이 되려면 시옷, 지읒이 이어져야 돼요. 대응점끼리 이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점, 지읒과 점, 기역이 이어지면 점대칭 도형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설명을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활동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점대칭 도형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점대칭 도형 완성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점대칭 도형을 그리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왼쪽의 그림부터 점대칭 도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점과 대칭의 중심으로 대응하는 점은 이 점이에요. 반대로 이 점과 대응하는 점은 이 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봐야 될 건 여기 이 점에 대응하는 점만 찾아보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180도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상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점대칭 도형의 성질 중에서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반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 점의 대응점은 5칸만큼 이동한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 부분에 이 점의 대응점이 생길 거고요. 자, 이제 점들을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3분을 그어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 어디에 생기죠? 아마 이 부분에 생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생길 거고요.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 여기에 생겨요.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 이 부분에 생깁니다. 이 부분에 생겨서 자, 점들을 싹 다 이어주면 이런 점대칭 도형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선생님과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진행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결과가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면 이 도형을 뭐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약속했었죠. 점을 중심으로 대칭했다 해서 점대칭 도형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이때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약속했어요.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그리고 겹치는 변을 대응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우리 약속했었어요. 모두들 기억나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점대칭 도형과 그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